그의 행적은 대체로 자세히 전하지 않고 헌정이년에 인멸하는데 세수가 85세 그리고 법납이 66세 시호를 광자 대사라고 했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가 해철의 비에 있는데 그 행적 부분이 마밀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이러한 그 이름을 동산 문화에 이러한 거성으로서 이름이 남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밖에도 진주 단속사에 있던 진정대사, 그 연풍 각연사에 있던 통일대사, 충주 정토사에 있던 홍법대사 등 그 당시에 있던 선종의 거정들이 있는가 하면 교재에 소개하고 있는 회소국사는 행적이 좀 있어서 소개한다면 그의 본명은 정현, 소정자 어지런자 정현이고 속성은 이씨고 고려 광종 23년에 출생해서 광교사로 출가합니다. 이때 광교사에는 비광자 가리킬 교자, 광종사에는 충성충모래 충해대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때 나이가 13살. 출가하고 나서 생각하기를 성과 상을 불교의 성과 상을 골고루 통하자면은 십지와 육아의 교문 이외에 따로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다시 지금 안성 땅에 있는 칠장사로 용철대사를 찾아가서 그 학문, 즉 그 교학을 전공합니다. 이런 일과 성종 2년에 이르러서 미륵사 5교선에 응시해서 그래서 득제합니다. 그 후 목종 때 이르러서 대사의 호를 받고 현종이 수자로 봉했으며 덕종은 다시 이 양반을 원주 법천사례로 청해 매셨고 또 정종은 개성 현하사로 오시라고 해서 매시고 문종 때에 가서 왕사를 배수합니다. 그리고 문종 8년에 국사를 추봉했는데 그해 11월 15일에 돌아가십니다. 거의 국사의 호를 배수받고는 돌아갈 연대가 되니까 돌아가는데 이분의 연세는 83세 그리고 법납이 74세. 그런데 시호가 회소입니다. 그래서 회소 그리는 겁니다. 이 법상종의 그러한 그 거성으로서 이 두 분 광자와 회소는 중국에 유학을 가거나 그런 일이 없이 국내의 학문만으로도 크게 교학을 그리고 선문을 떨친 그러한 거성들입니다. 이어서 교재 31페이지 끝에서 다 제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각국사의천은 선종 3년 괄호하고 서력기원 1036년 그랬는데 왜 믿습니다. 1086년입니다. 고쳐 쓰시기 바라고 1086년에 소홍에 가서 천태교관을 품수하고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좀 딴 얘기를 할까 합니다. 요컨대 대각국사의 그 생애도 그렇거니와 대각국사와 관련지어서 생각해야 될 문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왕자의 출가, 즉 고려불교의 승려들의 이 출신 성분이 되겠습니다. 고려가 신라의 그 불교적 기반을 이어받았고 이어서 숭불하는 정책 거기에 힘입어서 교세가 왕성하게 되는데 거기에 반드시 그 인물이 출중한 인물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의 몇 분은 민간인으로 출가해서 그렇게 훌륭한 덕망 높은 스님들이 된 사례지만은 왕자가 출가한 사례가 많았다. 왕자 그러면 귀족 가운데도 귀족인데 그분들이
입산수도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래서 말하면 승려가 사회의 그 에리트 계급에 속하는 그런 예우를 받던 시절이었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태조왕의 다섯째 아들이 출가했는데 그분이 말걸증 통월통 증통국사입니다. 문종의 넷째 아들로서 출가하신 분이 바로 이단원의 대각국사이시고, 또 문종의 여섯째 아드님이 출가하셨는데 그분은 자은종의 도생승통, 길도자 날생자 도생승통이시고, 또 문종의 15째 아드님이 출가하셨는데 총회, 발글총 지혜로울해 총회 수자이시고, 그 숙종의 셋째 아들이 출가하셨는데 원명국사, 둥그런 발글명 원명국사, 인종의 넷째 아들이 출가하셨는데 정세승통, 건질정 인간세, 정세승통 원경국사, 으뜸은 공경경 국사이시고, 또 시종의 넷째 아들이 출가하셨는데 거울경 지혜로울지 경지국사, 그리고 시종의 다섯째 아들이 출가했는데 기풀충 발글명 두전변의 가운데 중원자입니다. 충명국사. 이런 등으로서 이 가운데 그 대각국사가 대표적일만 하기에 교재에서 이렇게 한 분만 얘기를 했습니다. 대각국사의 생애를 조금 얘기하자면은 그분은 왕족이기에 성씨가 왕씨일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분의 이름은 후자입니다. 날일변에 글귀구하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점 4개를 찍을 후자입니다. 말하면 햇빛 밝을 후 그렇답니다. 근데 일명 오르르의 하늘천 의천이십니다. 근데 이름으로 보지 않고 자로 의천으로 알려진 것은 당 송나라의 철종이 그 당시에 왕이 이름자가 같았더랍니다. 그래서 예의상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자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께서 꿈을 꾸니까 용이 품 안으로 들어와 앵기는 것을 보고 태기가 있었는데, 그분이 태어난 것은 서력 1055년 그러니까 문종 9년이 되겠습니다. 9월 28일에 탄생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왕자가 어느만치 성장하는 날 문종이 아들들에게 모아놓고 나라의 복되기 위해서는 훌륭한 신인들이 많이 나와서 복밭을 이루어야 되는데 너희들 여러 형제 가운데 누가 나의 복종이 되어 주겠느냐. 그러니까 이 대각국사가 나서서 제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부만 해 주십시오. 허락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선발되어서 화엄종에 의해서 화엄의 경덕 광사이신 난원이라고 해서 부라변에 난천한 자 둥그렇게 난원국사를 내전으로 초빙해서 머리를 깎고 그리고 출가를 시켜서 영통사란절로 가서 살게 합니다. 그때 문종 19년이고 국사의 나이는 11살입니다. 절에 가서 기회를 받고 화엄학을 전공하고 대소승 나아가서는 제자백가를 모두 정독하고 통해서 변론이 참 아주 당할 리가 없이 이렇게 출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종 22년 그러니까 1068년에 우세승통이라는 그런 직함을 받게 됩니다. 국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문종이 승하신 뒤에인 선종 2년 그러니까 1085년이 되겠습니다. 나이로는 31살 송나라에 들어가서 공부할 뜻을 그리 품습니다.
주로 이 송나라에 들어와서 공부할 생각을 내게 된 것은 아마도 주로 우리나라의 천태학이, 즉 천태종이 미비한 것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그거를 일으켜 세워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갔던 것이 아마 근본 뜻이겠다, 그런 생각을 후인들이 모두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서는 많은 사승문헌들이 전하고 있고, 또 주요한 것은 그 왕후에게, 다시 말하면 당신 어머니에게 우리나라에 천태종이 없는 것이 보고 아쉽다고, 그것을 배워가지고 와서 부활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했다는 걸 봐서 그것이 주된 뜻이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정의 많은 신하들이 막중한 몸을 가지고, 즉 왕자의 몸으로 비록 출가했지만은 강을 건너가서는 옳지 않습니다 해서 결국은 보홀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국사가 하는 말이, 출가한 몸인데 현장법사도 서역에 가서 법을 배우셨고 의상도 해처도 모두 법을 위해서 일신을 돌아보지 않았는데 내가 출가한 몸인데 어찌 법을 구하는 일에 소홀히 하겠느냐. 결국 이렇게 맞서다가 가지 못하고 그리고 그 이듬해, 그러니까 1086년이 되겠습니다. 선종과 태후에게 드리는 편지를 써놓고, 그리고 제자 한 분만 거느리고 평복으로 중국에 가서 중국으로 갑니다. 요즘 말로는 상선, 밀항선을 타고 송나라를 향해 가는데, 결국은 황제에게 이 사실이 전달되자 황제가 참 왕자의 몸으로 중국에 온 것을 폭이나 참 대견하게 생각을 하고 후대하게 합니다. 그 항주에 대중상부사, 큰대 가운데 중 상서상 부적부 대중상부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 말글정 근호는 정원법사에게 가서 제자의 이해를 갖추고 그분에게 법을 청합니다. 그때 이 정원법사가 강하고 있는 강당이죠, 말하면 대중상부사에 계시다가 해인원이라는 지혜자 원인자 해인원이라는 절에 앵겨 앉아서 강을 하시는데, 그 절이 너무 헐어서 이 국사께서 돈을 내 시주해서 절을 고쳤더니 그 절 이름을 고려사라고 했다고 해서 일종의 유학 겸 국위선양의 역할을 합니다. 또 그 후에 사랑자자 변론변자 자변법사라는 분을 찾아가서 천태교관을 배웁니다. 이거 아마 목적하신 바 그 본뜻이겠는데, 그걸 달통하고 다시 천태지자대사의 탑전을 찾아가서 발언문을 지어서 발언을 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내용의 어떤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아마도 이분은 천태종을 우리나라에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봐서 천태종이 아마 세워질 것이다, 천태종 세울 것을 발언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태후에게, 즉 당신 어머니에게 떠날 때 늘 하던 말씀이라고 고려사는 기록하고 있는데, 천태상관이 최상진승인데 천태종의 상관법이 가장 높은 참된 종승법인데, 차토종문이 미립이야. 이 땅에는 그 종문이 쓰지 않았으니 심가석연이다. 신절유지, 심의가 아까운 일입니다. 신은 은근히 뜻한 바가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평소에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발언문도 그러한 평소의 생각과 연결이 됐을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주 진여사에 가서
넘경의 대가이신 그 당시 장수 자선선사, 경을 보신 분들은 넘경의 큰 맥락이 오흥인학의 계보와 장수 자선의 계보와 두 맥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장수 자선선사, 이분은 원래 선사였는데 넘경을 이루다가 본래 청정한데 어찌해서 산하대지가 생겼는고 하는 그런 물음을 가지고 질문을 놓고 해안이 열려서 경과 교와 선을 동시에 달통한 대종사입니다. 장수자선선사의 탑이 무너진 것을 보고 또 시주를 내서 집을 고친 일이 중국 불교의 하나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종 4년 5월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요컨대 중국에 가서 머물러 있기 불과 14개월 동안인데 중국 천지에 안 간 데가 없고, 특히 선종의 여러 시인들을 만나보고 그 많은 걸 얻어서 선종 4년 5월에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결국은 천태교관을 품수하고 교제에 귀국한 후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얻은 것도 많고 돌아왔는데, 그때 얻은 것이 얼마나 많지 있었느냐. 중국의 천자가 이 황제, 그러니까 송나라 신종이 되겠습니다. 왕자의 몸으로 출가해서 중국까지 멀리 유하고 있음을 가상히 생각해서 주객원해랑 양거리라는 사람을 하여금 이 대가국사를 쭉 모시는 역할을 담당시켰습니다. 주객원해장이란 말은 하나의 직책으로서 예보에서 오신 귀빈을 국가를 대표해서 잘 이렇게 모시는 그런 직책인데, 우리나라 말하면 무슨 예무부에 어떤 예국손님 접하는 직책이 있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직책이 되겠습니다. 국사가 중국서 떠나올 때에 그 양거리라는 사람이, 버들양, 호걸걸, 양거리라는 사람이 국사에게 이별하는 시를 지어줬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한 구절을 소개하자면은, 상문장법사 일찍이 듣건대 삼장법사는 문진법왕자, 인도애가 법왕자에게 법요를 물어서 대교 전유가 큰 교법인 유가사지론을 전해서 창도 자은사, 중국에 가서 자은사에서 불창길도 도를 지창했고 법상종을 세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문부석로, 또 부석사의 노인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건 신라 때 의상대사 얘기입니다. 계림칭대사, 신라 계림에서는 대사라고 일컬고, 당토의 화엄, 중국 땅에서는 배우락 화엄, 중국 땅에서 화엄을 배우다가 선기진강기, 돌선 돌아갈기, 떨칠진 벼리강벼리길에서 인해 돌아가서 신라불교의 강기를 떨치시나 성상이 호두득하야 민흥진선미하니 성품성 서로상 서루호 이슬이 얻을 떡 성과 상에 서로 얻은 바가 있어서, 이 얘기는 현장법사는 상종을 얻었고 부석사의 의상법사는 성종을 얻었고, 각각 부분적으로 얻어서 진선미 모든 일에다 선하고 미하지 못했으니 수약 우세사가, 그 누구가 우세승통, 이거는 대가국사를 말하는 거죠. 대가국사 승통께서 오종국멸이 오정의 도리에 있어서 묘한 이치를 궁구한 것만 같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하고 찬탄한 걸 보더라도 1년 남짓한, 즉 14개월, 1년 2개월 만에 이분이 중국에서 얻어가지고 오는 그 범위란 굉장히 넓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말하면은 현수의 성종,
또 자언의 상종, 달마의 선종, 율종, 천태종 이런 데 궁에서 다 통했는데 유독 이분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주로 무엇을 하느냐 귀국한 뒤에 한 일은 두드러지게 한 것은 대장경을 도가 번역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천태종을 세우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교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귀국한 후 숙종 2년 서력기원 1097년에 국청사를 창하여 천태종을 개종하니 남숭산 인동의 금호산 가로막고 북숭산 가로 열고 해주의 수양산 가로막고의 소속 도량이며 그랬습니다. 요만치 해놓고 또 시간이 어중간하니까 얘기 조금 하다가 말겠습니다. 요컨대 이 양반이 인도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돌아온 것이 선종 4년 5월이라고 그랬습니다. 만 14개월 동안을 애유하고 1087년에 돌아왔습니다. 귀국한 후에 여기 교재에 보면은 숙종 2년에 국청사를 세웠다 그랬습니다. 이분이 귀국한 후에 바로 한 일이 흥왕사라는 절에다가 교장도감을 설치하고 중국과 거란, 일본 이런 등지에 있는 경적 4천여 권을 모아서 간행한 사실입니다. 이 일이 그때 간행한 것이 지금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것은 아마도 이 전적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 여기에 작성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선종 11년에 홍원사를 지었고 그리고 다시 교재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숙종 2년 그러니까 1097년이 되겠습니다. 5월에 국청사를 개성에다가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실은 이 국청사를 지어서 천태종의 천태종의 개종을 선언했습니다마는 결국 국청사를 짓던 해 6월 5일에 입적을 합니다. 수는 47살, 범납은 36세, 그리고 우리가 대각국사인데 이 대각은 시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천태종의 근본 도량인 국청사를 세우고 그 해에 돌아가셨으니 뭐 종을 세워서 종세가 번창할 여지가 없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가 되는데 실은 그동안에 닦은 구주는 그 기초가 국청사를 세움으로써 완벽한 그런 궤도에 올랐다 이렇게 보면 오히려 강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보니까 여기에 소속 도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교재에 있는 인동의 금호산 그리고 해주의 북숭산, 수양산 그런데 인동은 안동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 도량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덕린 교재 말입니다. 덕린 그때 셋째 줄 덕린 그 다음에 익종, 경난, 연묘 등이 구산문의 고성들로서 태종의 교법을 전지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대각국사가 갑자기 이렇게 종을 세우고 팽창일로에 이렇게 서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조정에서는
이 숙종 2년의 개원은 국청사, 여기에서 대옥사가 천태종법을 강요하고 천태종이 세상에 원 규모를 드러내어서 지금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사께서 입적하신 약간 뒤가 되겠습니다마는 이종 4년에 천태종의 대선을 허용합니다. 이종 4년, 그러니까 서력규원 1109년이 되겠는데, 그동안 저기서 얘기한 바와 같이 선종은 선종대로 산문대로 종선을 열고, 그리고 국가에서 공인하는 선종의 각종이 합동으로 보는 국가 공채제도, 교종의 5종이 합동으로 모이는 교종의 공채, 이거를 대선제도라고 했는데, 국가에서 천태종에 한해서 단독으로 대선의 그 문을 열어줍니다. 이때 이렇게 되고 보니까 천태종이 완전히 이게 참 다른 종파와 오교 구산과 동등한 대우로서 세상에 공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열거하는 덕린, 익종, 경란 등 이런 분들은 모두가 다른 종에 속했던 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산문 가운데 여러 산문에 속했던 분들인데, 이 천태스님, 대각국사 돌아가시기 전에 불과 몇 개월 동안이지만은 이 강의하는 것을 와서 듣고, 그리고 전적을 공부하고, 그래서 대각국사가 돌아가신 뒤에도 계속 공부를 해서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1109년에 열렸던 이 천태종 대선에 응시해서, 그래서 대선법계에 오르고, 그래서 이분들이 말하면은 이제 이 종파를 바꾸는 그런 소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천태종이란 원래 중국 북제 때 500년대에 회문, 은혜자 그럴 문자 회문선사에 의해서 법화경을 소위 경전을 해서 제창된 종파인데, 그 후 지자대사가 천태산에 오래 계셨다 해서 천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종파가 이때 말만 듣고 교리 나왔는데 우리나라에 세우지 않은 것을 개탄하던 대학사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처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시간에 대해서 여기서 그치겠습니다.